자, 이제 100쪽입니다. 100쪽 28번째 주제, 염색체와 핵형 분석. 아까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죠. 우선 다시, 자, 물론 실처럼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염색체 막대기 모양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복제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노란색. 어쨌건 지금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안 똑같네? 똑같다고 칩시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상동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하나에 무언가 두 개 들어있는데 그것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 조심할 건 염색체 두 개, 복제되어도 염색체 두 개죠. 그리고 염색체 하나에 무언가 두 개 들어있는데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이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절이라고 합니다. 중심절. 센트로미어 번역한 것인데, 일부 고등 교재에서는 이거를 동원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원체. 아까 다시 센트로미어 쓸게요. 센트로미어. 그리고 동원체는 무엇을 번역한 거냐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영어 단어를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키네토 코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다시 그릴게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섭니다. 그리고 방추사라는 것이 이렇게 염색체에 달라붙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이 염색 분체를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아까 그 중심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각각의 염색 분체에 바로 동원체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원체에 누가 달라붙는다? 염색사가 달라붙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사람은 우선 ENN, 이거를 핵상이라고 합니다. 핵상. 자, EN이라는 말은 염색체가 두 개씩 짝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상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리고 별표를 그냥 염색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각각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이것을 E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체세포가 있고, 우리 아직 감수분열이라는 것은 안 배웠지만, 감수분열을 왜 감수분열이라고 하느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데, 감수분열을 하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옵니다. 딸세포에. 그러니까 세모 염색체 둘 중에 하나, 네모도 둘 중에 하나, 별표도 둘 중에 하나. 이런 상태를 N이라고 하고, 왼쪽인 상태를 E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감수분열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자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또 난자에서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그럼 역시 또 N이겠죠. 수정이 되면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네모 두 개, 별표 두 개. 다시 EN이 되죠. 나중에 곧 감수분열을 배우고 그 감수분열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렇게 감수분열을 함으로써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수정이 되니까 염색체 수가 그 다음 세대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N 상태로. 그래서 EN은 체세포의 핵상이고요. N은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의 핵상이 되겠죠. 자, 사람은 체세포 하나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정자, 난자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고요. 초파리를 예를 들면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체세포 하나에 8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생식세포에는 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자, 사람 체세포와 초파리 체세포의 핵상은 같아요, 달라요? 사람 체세포와 초파리 체세포 핵상은 같다, 다르다? 같다.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핵상이라고 할 때는 숫자 따지지 않습니다. n이냐, 2n이냐, 또는 3n이냐. 3n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되겠죠? 자, 아까 다시 이제 감수 분열을 할 때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져서 그 딸세포, 즉 생식세포에는 2개 중에 염색체 중에 하나씩만 가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정제라고 합시다. 그럼 난자에서,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함께 가는 수가 있어. 나중에 돌연변이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그럼 왼쪽 N, 염색체 수까지 표시할게요. 4. 오른쪽은 N인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 핵상이 N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개죠. 그럼 이것이 수정이 되면 동그라미 염색체 3개, 세모 2개, 네모 2개, 별표 2개, 전체적으로는 2n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이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니까 좌변은 2n 플러스 1, 우변은 9. 이해돼요? 전체적으로 2개씩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돌연변이에서 만들어진 경우죠. 사람의 경우에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를 다운증후군이라고 하죠. 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한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한쪽에는 염색체 하나가 없는 거지. 하나가 부족한 것. 그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핵상은 n-1 되고 그 숫자는 염색체 수는 3이 되고 그럼 수정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2n-1은 7 되겠죠.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 X 염색체가 2개 있으면 여성이고 XY면 남성인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44 플러스 XX가 여성인데 X가 하나 없는 경우, 물론 XX라는 것은 정상 여성, 그럼 X가 하나 없는 것도 역시 여성인데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합니다. 이렇게 염색체 하나 부족한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걸 소위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 44개의 상염색체와 상염색체는 암수에서 같습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각각 2개씩. 그리고 맨 이제 XX 염색체가 있으면 이건 여성, 44 플러스 XY 이렇게 쓰면 남성인데 요 XX가 여성인 것은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Y 염색체가 없기 때문. 이 XY가 남성인 것은 X 염색체 1개라서가 아니라 Y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 Y 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Y 염색체에 SRY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ex Determination Region of Y 써야 되나? 성 결정, Determination 결정이죠. Region은 영역이라는 뜻이고 of Y, Y 염색체에 있는 성 결정 영역이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발생 과정을 거칠 때 정소가 발달하고 이 유전자가 없으면 난소가 발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은 Y 염색체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이름하여 성염색체라고 하고 X 염색체, Y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고 나머지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염색체 수가 같다. 염색체
수가 같다. 그럼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람도 46개의 체세포에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것이 사람 꼭 외워야 되고요. 적도물고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적도물고기, 죽동나무 이런 식물이 있는데 모두 체세포 하나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 수가 같아도 같은 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종일 수도 있다. 그럼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냐? 같죠. 사람은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갖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는데 암수에서 염색체 수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비둘기를 예를 들면 외울 필요 없어요. 비둘기는 수컷이 61개의 염색체를 갖고 암컷이 62개의 염색체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동종이면, 특히 동종이면서 같은 종이면서 성이 같으면 염색체 수가 같겠죠. 그럼 아까 사람, 적도물고기, 죽동나무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왜 염색체 수가 왜 다른 종이냐? 염색체의 수는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염색체 수는 같지만 염색체 모양, 크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수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까지의 개념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핵의 형태라고 해서 그 핵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핵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핵형이 같다. 같은 종이겠죠? 같은 종이다, 핵형이 같다. 대개 그렇지만 역시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성이 같을 때, 같은 종인데 성이 같다. 왜냐면 아까 사람의 경우에 44개의 상염색체와 그리고 성염색체 XX, XY를 갖는데 그럼 분명 XX와 XY는, 그러니까 XX는 여성, XY는 남성인데 그럼 여성, 남성 체세포 핵형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핵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이면서 성별까지 같다 그러면 핵형이 같은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선택지 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형 분석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상동 염색체를 뭐라고 정했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사람 여성의 경우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2개의 성염색체가 똑같죠.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 여자의 경우에 상동 염색체가 몇 쌍? 23쌍. 그럼 남성의 경우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XY 다르다. 우선 아까 그 정의한 상동 염색체 개념 들어가면 그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그럼 사람은 XY는 아까 그 개념에 의하면, 그 정의에 의하면 상동 염색이 아니죠. 그런데 확장된 개념의 상동 염색체는, 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상동 염색체가 복제되고 분열기 때, 감수 분열을 할 때 두 개가 서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붙는 것을 접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 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냐면, 자, 지금 이가 염색체가 몇 개? 1개. 염색체는 몇 개? 바퀴벌레의 암수 한 쌍이 8장 끼고 있다. 바퀴벌레 몇 마리? 2마리. 염색체 2개가 서로 붙어 있다. 염색체 몇 개? 2개. 염색체는 2개. 이가 염색체는 1개. 그래서 이가 염색체에는 그럼 염색 분체가 몇 개 있어? 염색 분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4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아까 감수 분열하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왜 줄어드냐면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동 염색체 분열.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죠. 두 개가 복제된 다음에 서로 붙었다 떨어지니까. 되죠? 자, 그러면 확장된 개념의 상동 염색체는 뭐냐면 자, X 염색체에 비해서 Y 염색체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 둘도 역시 접합. 그냥 알아들으세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도 서로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확장된 개념의 상동 염색체는 이와 같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두 개의 염색체. 되죠? 그러니까 실은 남성의 경우에 남성 체세포의 상동 염색체 몇 쌍이냐 이런 건 아름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 상동 염색체 개념대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로 한다면 22쌍이라고 해야 되지만 확장된 개념의 상동 염색체 개념으로는 23쌍이죠. 되죠? 확장된 개념의 상동 염색체는 DNA 복제된 다음에 염색체를 형성하고 그 상동 염색체끼리 다시 그 염색체끼리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두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형 분석. 핵형의 정의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조사하는 거죠. 염색체 수가 이상했는지 또는 모양과 크기 이상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핵형 분석은 언제 하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에 합니다. 왜 중기에 하냐면 자, 점심시간이죠. 학교 어느 고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고 있을 때 몇 명인지 세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막 움직이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한 줄로 서 있을 때는 한 줄로 쭉 서 있을 때는 숫자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또 약간 통통한 녀석도 있고 마른 녀석도 있고 키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고 이런 파악이 쉽죠. 근데 막 뛰어다니면 염색체 수 다시 학생들 수 파악하기 어렵죠. 마찬가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한 줄로 쭉 늘어서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중기. 아까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했는데 말기로 나누는데 그 중기 때 염색체가 한 줄로 쭉 씁니다. 그래서 중기 때 핵형 분석을 한다. 그럼 왜 감수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이 할까? 감수 분열을 관찰하려면 정소난소에서 그 무세포를 뽑아내야 됩니다. 또는 꽃밥에서 식물의 꽃밥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진 그 꽃밥에 있는 세포를 끄집어내고 또는 그 배낭 속에 다시 배낭 전에 그 암술 속에 암술에 그 미시에서 감수 분열인데 그걸 찾기가 좀 물론 식물은 비교적 쉽게 찾지만 정소난소 끄집어내서 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 쥐를 가지고서 생쥐를 가지고서 감수 분열을 한다 그러면 정소난소를 뽑아내야 돼. 그러나 체세포는 쉽게 떼어낼 수 있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 그리고 중기 때 더 중요한 왜 중기냐가 중요합니다. 중기 때 염색체가 한 줄로 배열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 중기 때 핵형 분석을 한다. 그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형 분석을 통해서 자, 분명 여성과 남성의 핵형이 다르죠. 그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할 수 있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성별. 자, 그런데 핵형 분석은 또 언제 하냐면 자, 나 남자인 거 여자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내 성별을 알려고 핵형 분석하지 않겠죠. 자, 핵형 분석은 언제 하냐면 태아일 때 합니다. 태아일 때. 태아일 때 유전병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태아일 때 그 핵형 분석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확인할 수 있죠. 초음파 검사. 굳이 핵형 분석하지 않아도 성별을 알 수 있다. 초음파 검사로. 그러나 어쨌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돌연변이는 뒤에 배울 텐데 아까 유전자라는 것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염기가 이 네 종류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이것이 유전자라고 했죠.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염기 CTT가 있으면 이 녀석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민이 아데닌으로 바뀌면 글루탐산을 지정하지 못하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돌연변의 경우에는 염색체의 수나 구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염색체의 수나 구조는 이상이 없어. 즉 핵형은 안 달라져. 그러니까 핵형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염색체 수나 모양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사람의 유전병 한 다음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1쪽에 보면 101쪽에 그림 보세요. 자, 상동의 염색체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아까 무슨 유전자? 대립유전자라고 했죠. 그런데 그 대립유전자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라지 스몰 a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B, 라지 B로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다.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다. 그런 걸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관은 우리 기초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넘길게요. 102쪽 1번.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을 그냥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컴퓨터로 전송이 되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염색체를 크기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자, 그럼 1번이 2개, 2번이 2개, 3번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염색체를 배열하죠. 그래서 지금 이 핵형은 맨 마지막에 X염색체와 Y염색체 있는 것으로 봐서 남성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러면 4번 염색체가 2개죠. 기역과 니은. 그것이 곧 상동염색체이죠. 그래서 1번, 기역은 니은의 상동염색체다 맞고, 니은, 그 염색체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그죠?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히스톤 단백질 4종류, 각각 2개씩, 8개의 한 뭉치가 있고, 그것을 DNA가 대략 1.67바퀴 정도 감고 있고, 그런 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뉴클레오솜이 쪼르륵 연결되는 것을 바로 염색사라고 하고, 그 염색사가 꼬이고 또 꼬여서 이와 같이 염색체가 되는 것이죠. 2번 맞고, 3번 이 사람의 성염색체는 XY다. 거기 보이죠?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남성이고요. 4번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상염색체는 몇 개? 지금 22번까지 번호가 붙여 있는데 각 번호당 2개씩이니까 상염색체는 44개인데 염색 분체는 몇 개? 88개. 왜냐면 복제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씩이니까. 됐죠? 그래서 44개가 아니라 88개.